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대 파견을 비롯한 국제사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우리 긴급구호대도 현지로 떠났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레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임원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압송될 예정이어서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여러 군데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설 구급대원들이 오늘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지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하루 만에 6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터키 남부의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에 있는 주립병원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하면서 안에 있던 환자들은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Burada yaklaşık hastalarla birlikte 15 kişi olduğunu doktorumuz söyledi. Şu an içerideler. Yalnız altına girilemiyor. Sadece şu dolap tutuyor 3. katı. 참상이 드러나면서 튀르키예의 사망자는 5천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서북부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과 반군의 통제 지역을 합하면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천 명과 4천 명에 근접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는 이미 6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덮친 강추위 등 악조건이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any families now face having lost everything, forced to sleep outside in the middle of winter. It's now a race against time.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따라 사망자를 최대 2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이 강타한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fet bölgesine yakın yerlerden başlayarak kış sezonu sebebiyle zaten faaliyetlerine ara vermiş olan otellerin afetzedelerin hizmetlerine sunulması için gereken planlamalar yapılıyor. 튀르키예는 앞서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벌써 6천 명이 넘게 사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강추위 등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지만 아이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구조대원들이 거대한 건물 더미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참 잔해를 걷어내고 파헤친 끝에 드디어 다리 한쪽이 모습을 드러내고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건물 더미를 빠져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적의 생화는 이어졌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를 끌어올리자 구조대원들 입에서 감격의 탄성이 나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아이들이 구조되면 마음 졸였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안도합니다. 때로는 콘크리트 사이에서, 때로는 갈라진 땅구덩이 속에서 구조되는 아이들. 하지만 기적의 생환보다 구조의 손길을 헤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쏟아지는 눈에 강추위까지 겹친 지역은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Şu gördüğünüz arkamdaki enkazda 2 tane yeğenim var. Dün saat 2 sıralarında şu bina çöktü. Bunun gibi belki yüzlerce bina daha çökmüş. Ve binlerce insan var şu anda bu enkazların altında.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피해에 노출된 아이들은 무려 140만 명. 계속되는 여진과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 아이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우리 국민 한 명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민이 현재 현지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하타이주를 여행하던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무사히 대피 중이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관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이 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수색 구조팀을 급파하고 긴급 원조를 결정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인 튀르키예에 애도를 표하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 20여 명과 구조견으로 구성된 구조대 제1진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튀르키예에 1차로 4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 상당의 긴급 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包括派遣重型城市救援队、医疗队，并提供土耳其方面急需的救灾物资。我们正在协调向叙利亚提供叙方急需的救灾物资，并加快落实正在实施的粮食援助项目。 튀르키예와 이웃지간이면서도 해묵은 앙숙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를 포함해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최소 13개 나라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EU는 시리아에도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줄 채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과 전쟁 중인 시리아에 인도주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가 어젯밤 공군 수송기 편으로 튀르키예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외교부와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등 60여 명과 육군 특수전 사령부 군인 50명을 포함해서 모두 118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정부는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4차례에 걸쳐 총 127명의 구호 인력을 파견한 사례가 있지만 단일 파견 규모로는 이번 튀르키예 긴급 구호대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며 대선 불복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때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또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야3당이 공조하는 만큼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탄이냐 국회의 책무냐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여론전은 표결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법조인 출신 실세로 차관을 교체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과 지방균형발전을 비롯해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며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의 정통 관료로 실무용 인사인 만큼 대통령실은 검찰 인사로 야당의 맞불을 놓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0일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또 한 번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간 대선 자금이나 뇌물 등 대장동 뒷돈에 대한 입장을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평일에 나오기로 한 겁니다. 1차 조사 열흘 만에 확답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강력한 주중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정에 집중해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짜를 두고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제 문제는 출석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보다 빠른 오전 9시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도 검찰이 통보했던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나왔던 만큼 사실상 오전 11시 조사가 유력해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2차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선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과 민간업자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검은 돈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과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 2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첫 조사 때는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사실상 답변을 가름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라 검찰과 이 대표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를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쌍방울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의 송환도 앞두고 있어 대북 송금 의혹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가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인천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 경찰에 붙잡히자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피 기간 누구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검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경기도 북한 사업비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성사 비용으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뒷받침하는 자료 외에 송금 목적이나 대가성을 밝힐 구체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김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해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의 송환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예비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연대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색깔론을 꺼냈고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단일화 주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찬 회동 뒤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세 번째 만남으로 양측은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동 직후 YTN에 출연한 김 의원은 사실상 나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과거 발언과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평가한 것을 포함해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정당, 정통보수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검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 이후 잠시 공개 일정을 중단했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정견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인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색깔론 공세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일조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은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사퇴론이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건 충신이 아닌 간신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공천에 개입했을 때 항상 우리 당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충성 경쟁하고 무조건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분들이 과연 본인의 공천이 위협받을 때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심을 잡기 위한 당권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A씨와 의붓 어머니 42살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 등은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아이 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거로 추정되는 멍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동생 2명에게는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고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을 70대 노모 혼자 병원에 데려가긴 어려웠던 만큼 사설구급대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워진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 하는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눈물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목이 팍 꺾이고 입이 까매졌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 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안에서 강남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화재 여파로 터널 양방향 통증이 통제됐다가 저녁 7시쯤 재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충전 중이던 2인용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불을 끄려다가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차량 전체와 부근 음식점 3곳의 외벽 일부가 불에 탔는데요.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공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어제 아침 8시 40분쯤 21살 A 일병이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에게 군 생활이 힘들고 부대원이 괴롭힌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A군이 부대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노동 분쟁 사건 가운데 집단 분쟁은 감소했지만 개인 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제조업체 생산라인 그룹장인 A씨는 지난해 근태를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A씨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회사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온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이 같은 노동 분쟁을 처리한 사건은 16,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이나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개인 분쟁이 13,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8%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 분쟁 사건은 2,4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습니다. 노동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이 판정대로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이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보다 6배 이상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 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역대급 강진이 발생한 뒤 하루 만에 사망자가 6,000명을 넘었습니다. 부상자도 수만 명에 달하는데요. 100차례가 넘은 여진 때문에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커다란 빌딩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2차례 강진이 훑고 간 뒤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중 일어난 여진 탓입니다. 여진의 여파는 튀르키예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최초 강진 뒤 30시간 동안 여진만 100차례 넘게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망자만 6,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부상자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곳곳에선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건물 잔해 속에 가족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싸늘한 주검역, 돌더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처절한 비명도 들립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앞으로 닥쳐올 여진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Kurban olduğum herkesten bize dua edin. Bize dua edin. Gelip gidiyor. Ne olacağımız belli değil daha. 시간이 지날수록 여진의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 5에서 6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견디기 힘든 최악의 고통을 마주한 튀르키예인들에게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300만 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WHO 아델하이트 마르샹 비상대책관은 현지 시간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여진의 영향까지 고려할 때 14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300만 명이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가 언급한 피해 규모 추정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아울러서 향후 예상되는 피해자 수로 산출한 거로 풀이됩니다. 강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가 어젯밤에 출국했습니다. 구호대는 모두 118명, 한 번에 파견되는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정부는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구조와 구호 임무를 맡게 될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어젯밤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떠나기 전 출정식을 연 구호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묻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배웅을 나온 주한 튀르키예 대사도 한국은 형제 나라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Kültürümüzde bir söz vardır. Bir insanı yaşat ki bütün insanlık yaşasın deriz. Sizin de kurtaracağınız bir insan bizim için gerçekten çok değerlidir. 이번에 파견되는 긴급 구호대는 외교부와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60여 명, 그리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50명 등 모두 118명입니다.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1에서 4진에 걸쳐 총 127명을 파견한 사례가 있지만 단일 파견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물품도 군 수송기를 통해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공식 요청을 받고 민관 합동 해외 긴급 구호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타 국가의 긴급 구호대와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 지역과 임무를 결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신속한 구호를 위해 조현동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튀르키예 해외 긴급 구호본부도 설치했습니다. 또 우선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3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 정부의 구호대 파견은 근본 500만 불 지원과 더불어서 튀르키예가 지진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는 우리 교민 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지진 피해가 큰 튀르키예 동남부 6개 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이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에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여야는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튀르키예에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우리 교민 피해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과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재난 복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금요일인 1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금고직이었던 김모 씨가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됩니다. 김 씨는 어제 태국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체류 재판 선고기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국 구금센터로 이송된 김 씨는 이르면 내일 귀국 비행편에 오를 전망인데 검찰은 수사관들을 현지에 미리 파견해 국적기에 오른 순간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으로서 김 전 회장 비자금과 쌍방울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해온 만큼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꼽힙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몸에 멍이 든 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에도 가지 않은 거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군 몸 곳곳에서 멍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 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 있는 우려 때문에 일단 둘 다 체포는 한 거고요. 갑자기 오게 되니까 진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학교 측 연락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임쌤이 이제 학교 안 나와서 최근에 아마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라든가 학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은 거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멍자국은 아이가 자해에 생긴 거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두 동생을 부모로부터 분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무인 경비 시스템 KT텔레캅을 이용하는 일부 사무실과 가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 안에서 지금 갇힌 상황이 된 거죠. 통화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인데다가 선착순을 접수를 하고 있다고. KT텔레캅 관계자는 시스템 관련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 앞에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40대와 20대 사설 구급대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 입원 환자를 이송하려고 시도하다가 엎드려 있는 환자의 어깨 등을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설 구급대원들은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격하게 저항해서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의 심장 비대증 등 지병과 제압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위자료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응유엔 티탄 씨 가족을 총으로 위협하고 타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요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하는데요. 어쩐 일인지 같은 재단 소속 요양원으로 환자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A 요양원. 지난해 장기 요양급여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입소자들을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요양원은 운영재단이 같은 B요양원으로 입소자 16명 가운데 10명을 옮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A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정지 처분을 미뤘고 재심사 기간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입소자들을 B요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요양원은 입소자 이동이 끝나자 돌연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보호자들은 동일 운영자 회피 규정을 피하려고 요양원 측이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똑같은 기관으로 옮기는 거는 당연히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양원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조사가 진행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요양원을 옮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소자들이 옮겨간 B요양원에서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최근 입소자 학대 사건이 확인돼 지자체로부터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곳 요양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요양원 측이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 동안 업무정지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한 재가 요양시설이 업무정지를 당하자 지인 명의로 다른 요양시설을 내 입소자를 옮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감독 책임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나뉜 현실을 지적합니다. 불법적 내지는 편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뭔가 그 부분들을 방지하고 막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촘촘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도운 브로커와 면탈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며 사회적인 파장이 큰데요. 정작 간질 환자라는 비하의 의미가 담긴 용어로 불리며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33살 직장인 김모 씨는 15년 전 뇌전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증상은 호전됐지만 학창시절 일주일에 2-3번씩 발작을 겪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애들이 이제 막 몰려와서 괜찮냐고 20년 뒤에 병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최근 병역을 피하기 위해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브로커와 면탈자들의 소식을 듣자 김 씨는 씁쓸한 감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병이 없고 그냥 군대 2년만 갔다 오면 끝인 거라 좋은 건데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화가 나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발작은 돌보는 가족도 함께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짊어져야 할 아픔이 누군가에겐 병역 회피 수단이었다니 뇌전증 환자의 아버진 그저 화가 날 뿐입니다. 뇌전증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무엇보다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애꿎은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경증 환자라고 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배려가 필요한데 자칫 불필요한 의심의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쉽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병역 회피 가담자들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상처를 준 셈입니다. 오히려 군대를 가지 말아야 될 분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 내에서의 또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연간 카드 승인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한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는데 자금난을 이유로 정작 일반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여행 떠나는 발걸음은 한결 더 가볍습니다. 대학생도 됐고 시간도 많아지고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제주도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이제 홀가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른바 보복 소비가 일면서 지난해 연간 카드 승인액은 1,09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12.3% 증가한 수준으로 연간 카드 승인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항공기 등 운수업의 카드 승인액이 63.3% 급증했고 여행사 등 매출 회복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카드 승인액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회식이나 여행 등이 크게 증가하여 숙박, 음식점업 및 운수업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은 기세를 몰아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유입되면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는 데다 장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높은 수수료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만들 때 혜택이 얼마나 다시 돌아오느냐, 많으냐를 따져서 또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나면 그 카드를 계속 쓰는 편이죠. 동시에 허리띠 졸라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 역시 높아지게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익보다는 흔히 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서 불편은 고스란히 대다수 카드 고객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매출에도 위험을 줄이고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에 고객 혜택 양극화만 점차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를 입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1월 고용 통계가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통계가 이 정도일 줄 알았다면 지난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지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긴축 정책이 왜 상당한 기간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1일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최근에 나온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가 51만 개 늘어나고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 진출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이른바 컷오프로 불리는 예비경선 결과를 모레 발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물어 제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상정 여부를 고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두고 격돌할 거로 보이는데요.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축구의 구자철 선수는 오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시즌 국내 무대에 복귀했지만 한 골에 그치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는 착실하게 전지 훈련을 소화하며 달라진 경기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화창한 햇빛이 쏟아지는 제주의 훈련장에서 구자철이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입니다. 태국 전지훈련을 통해 어느 때보다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동계 때 몸관리를 계속하면서 근육이나 또 컨디션적으로 문제없이 잘 소화를 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오랜 시간 유럽과 중동에서 활약했던 구자철은 지난해 3월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9경기 출전에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에 그쳤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첫 시즌을 뒤로하고 구자철은 혹독한 훈련과 함께 올 시즌 명예회복을 노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수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큼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축구공 대신 마이크를 들고 현장을 누볐던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의 경험은 값진 자양분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계속 해왔던 게 쉽죠. 월드컵을 직접 보면서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주 홈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반드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구자철.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는 동시에 팀의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이 10여 미터의 나무 화석이 공개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오늘 14일부터 28일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 화석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측백나무과로 추정이 되는 이 나무 화석은 높이가 10m 20cm, 폭이 최대 1m 30cm로 옹이와 나뭇결, 나이테 등 나무 표면이 잘 보존돼 있어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나흘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가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한데요. 특히 서쪽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의 대기질은 매우 나쁨,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쪽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개 건조함도 계속됩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 광주는 1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비로 대개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